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6월 4일 오늘은 매매 복귀를 하지 않고 매수의 정석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듣고 혼자서 열심히 독학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공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매수의 정석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만 배우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하면서 겪은 경험들이나 어떤 매수 포인트의 정확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매번 강조드립니다. 눈으로 보고 대충 찾아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가격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녹십자라는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녹십자 차트에서 오늘 어떤 분이 여기에 오면 지금 현재 오면 이렇게 수평선을 제대로 그어보죠. 오면 삼중바닥도 되고 여기 이제 이 가격까지 오면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정입니다. 저는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오면 매수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정확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 그분의 근거는 무엇이냐? 전고도 있고 삼중바닥도 있습니다. 대충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전고는 아니냐? 여러분들 전고의 가격대는 정확하게 이날의 고점입니다. 얼마죠? 31만 7천원입니다. 그럼 31만 7천원이 최초에 온 날은 3월 11일 날입니다. 저가가 31만 4천원이니까 전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왜? 이날이 매수 포인트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전고는 그 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저가 31만 4천원이 저가가 돼서 여기 이중바닥도 만들고 만약에 31만 4천원이 녹십자가 다음 주에 오면 삼중바닥은 맞지만 전고의 지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전고와 삼중바닥이 대충 맞아서 했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가격을 대충 잘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매수 포인트하는 매수 날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걸 잘라요. 이걸 자르면 꼬리를 자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차트를 갖고 공부한 사람이 더 많고 바차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바차트를 훼손해서 자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바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N자형 패턴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N자형 패턴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나스미디어의 경우 지금 보시면 매수의 정석 25강과 26강에 자세하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의 N자형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스미디어가 오늘 N자형 패턴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N자형 패턴은 이평선 15337호가 수렴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패턴 1에서 잡기는 여기도 15337호가 N자형이죠. 근데 잡기가 힘들어요. 패턴 1에. 그래서 N자형 패턴이 패턴 1에서 포지션을 잡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N자형의 기본적인 기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신고점을 치고 더 이상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패턴 2의 이중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보합 국면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합 국면이 진행이 될 때 패턴 2의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와서 바닥에서 한번 잡는 효과, 깊은 가격 조정에 바닥에서 한번 잡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합 국면을 또 탈피를 하려면 어때요? 전고를 뚫으면 지지선이 되듯이, 여기서 전고를 뚫으면 정확하게 이 날짜의 지지선이 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전고를 뚫고 지지선이 됐다라는 것은 전고를 뚫을 때 어때요? 이렇게 힘의 폭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합 국면에서도 아무리 이평선 3개가 이렇게 눕게 되면 힘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332평 지지 패턴 3, 그죠? 이렇게 지지선이 나오지만 보합 국면에서는 이동평균선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지만 보합 국면에서도 이렇게 153375를 뚫을 때 굉장히 이게 이게 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중간 부분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뚫는 것처럼 보합 국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의 분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고도 이렇게 힘을 딱 뚫고 나서 어때요? 시장이 피곤하죠. 상당히 많은 매수의 힘이 들어와서 이런 매물대를 잡아먹고 내가 시장이 올라가면 사람이 쉬어야 하듯이 시장도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 쉬는 지점에 낚아채자라는 게 전고 이평선 지지예요. 마찬가지로 보합 국면의 하단에서 보합 국면의 상단으로 갈 때 이평선 3개 153375를 뚫는데, 이때는 150, 300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153375를 뚫는다면 이 뚫을 때도 힘의 분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이 쉬었다 가는데 이 153375 중에 첫 번째 이평선 또는 마지막 이평선이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게 N자형의 근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보이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153375 이평 밑에 왔다가 이렇게 쭉 전고를 뚫고 올라왔지만 이제 이평선이 누우면서 어때요? 패턴 2의 깊은 가격 조정에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 3개를 뚫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 조건은 153375 중에 맨 밑에 있는 이평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처음 쉬는 봉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날짜입니다. 여기가 N자형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스미디어가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N자형이 나오면 어때요? N자형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N자형이 한 번 더 나왔죠. 그죠? 자, 153375를 뚫고 처음 쉬는 이평선, 여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N자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N자형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엔 N자형이 없어요. N자형이 나오면 그 다음은 N자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자형 찾을 때 약간 헷갈려 하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이런 지점을 N자형이다 라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3375 맨 밑에 이평선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걸 이렇게 조그만 웨이브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미디어가 처음 닿는 날이에요. 자, 여기도 N자형, 여기도 N자형의 매수 타점, 여기도 N자형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N자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나스미디어는 그래서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더 빠졌다 마지막 이평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오늘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잡은 사람이 이익을 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어요. 예측은 못하지만 간다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순응해서 예측하려 하지 말고, 가격이 어느 정도에 오면 어느 지지선에 닿을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하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 섣불리 예단해서 몰빵하거나 올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를 다시 한번 여기서 켜보겠습니다. 녹십자는 조금 전에 이제 어때요? 전고는 여기에서 멈췄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중 바닥이죠. 3중 바닥이 올 텐데 다음 주 내에 이 3중 바닥이 오는 31만 6천원, 31만 6천원 선에 오면 이제 준비를 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는 녹십자 이 두 종목도 함께 보시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궁금한 지점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건 매수의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그 철학과 그 다음에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2회차, 3회차 볼 때는 매 강의마다 집중해서 큰 화면으로, 절대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큰 화면으로 제가 정확하게 전고점을 어떻게, 이중바닥을 어떻게 긋는지 설명을 제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려보면서 이 가격을 최우선 팩트로 생각을 하고 원칙과 기준을 잡아 나가신다면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한꺼번에 좋아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되 매 강의마다 제대로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대충 보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